오늘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자기 공명 분광법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라디오파가 되겠습니다. 이 라디오파의 경우에는 이 자기장 하에서 전자의 스핀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핵 스핀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자기 분광학의 경우에는 자기장에서 핵 스핀을 변화시켜서 그 신호를 분석하는 분석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핀 양자수와 핵자기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톤이라든지 C13과 같은 핵종의 경우에는 축 주위를 회전하는 팽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핵종은 양으로 하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핵종은 작은 자석처럼 외부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프로톤과 C13과 같은 핵종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떤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디제너레이션 되어 있다, 축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 프로톤이나 C13과 같은 핵종은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필드로 업스핀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다운 향하는 스핀을 가지게 되는 크게 두 가지의 스핀 상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말굽자석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어떤 말굽자석 안에 자석을 두게 되고 여기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크게 에너지가 낮은 보다 안정한 형태인 이와 같은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즉 덜 안정한 형태의 아래쪽으로 스핀이 향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의 스핀 상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자 번호나 원자량이 홀수인 원자의 경우만이 이와 같이 회전을 하는 스핀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핵스핀 양자수가 0이 아닌 원소의 핵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라든지 또는 중수소의 경우에는 원자량은 짝수이지만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역시 스핀의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C13의 경우에도 원자 번호는 짝수이지만 원자량이 13으로 홀수이기 때문에 스핀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N14, O17, F19, 인 31, 염소 35와 같은 핵들이 스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자들은 스핀 앵귤라 모멘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그네틱 모멘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NMR에서 핵자기 분광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프로톤의 경우 뉴클리어 스핀 칸툼 넘버가 I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의 스테이트, 스핀의 상태는 우리가 M으로 정의를 하는데 M은 2I 더하기 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톤의 경우에는 이 I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총 2개의 스핀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이때 가지는 스핀의 상태는 크게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을 하고 있는 핵스핀은 강력한 자기장이 주어지게 되면은 핵자기 모멘텀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외부 자장과 나란한 방향, 우리가 얼라인드 스핀이라고 하는데 하는 플러스 2분의 1 스테이트 또는 외부 자장과 반대 방향, opposed 스핀이라고 정의를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 즉 이렇게 두 가지 스핀 형태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자핵은 회전하는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핀을 가지는 핵에서 허용된 스핀의 상태는 연속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고 불연속적인 개념인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스핀 양자수 i로부터 우리는 그 상태의 개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i로부터 마이너스 i까지의 정수로 2i 플러스 하나 개의 스핀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톤, 수소액의 경우 스핀 양자수는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톤한테는 2개의 허용 스핀 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때의 값은 플러스 i부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C13의 경우도 역시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스핀의 상태는 2가 되게 되고 역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수소의 경우에는 스핀 양자수가 1이 되게 됩니다. 스핀 양자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스핀의 상태는 2 곱하기 1 더하기 1 해서 총 3개의 상태를 가지게 되겠죠. 이때 허용되는 스핀의 상태는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3개의 스핀 상태를 중수소는 가지게 됩니다. 스핀 양자수와 핵자기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로톤 핵이 자기장하에 가하게 되면은 그 얼라인드 스핀 상태 플러스 2분의 1 스핀과 어포즈드 스핀 상태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게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의 경우에는 핵자기 모멘텀이 위의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핵자기 모멘트가 아랫 방향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자기 공명분광학에서 에너지의 흡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핵의 경우 수소핵은 자기장 내에서 2가지 스핀, 양자수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분포는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는 스핀의 분포가 약간 우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스핀 간의 에너지 차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두 스핀 간의 에너지 차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한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를 뜻하는 감마, 그리고 플랑크 상수의 2파이브너 플랑크 상수의 값을 가지는 H,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특정 핵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주파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주파수는 2파이브너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곱하기 B0가 되겠죠. 결국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에도 비례를 하게 되고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도 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는 핵자기 해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핵종에 따라서 각각 특이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특정 자기장 내에서 이 위식에 부합하는 위식과 일치하는 진동수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 핵종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이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으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핵스핀의 전이 현상을 우리는 NMR에서는 공명, 레저넌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에 대해서 핵자기 해전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핵자기 해전비는 어떤 특정 핵종에 대해서 고유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의 경우에는 26.75, C13는 6.73의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비를 보게 되면은 프로톤이 C13보다 거의 4배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두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간의 에너지 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그 핵종이 가지고 있는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값에도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탄소보다 4배 큰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 관련해서 자, 프로톤의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값을 100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C30는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2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점 테슬라의 에서의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은 프로톤 핵은 500MHz에서 공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가 4배 낮은 C13 핵종 같은 경우에는 500의 4분의 1인 125MHz에서 공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톤 핵종은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약 99.98% 존재하기 때문에 NMR에서 그 흡수 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13 핵종의 경우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약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그널이 매우 프로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실제 그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약 10의 5성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흡수는 핵종에 따라서 고유한 핵자기 회전비,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자기장 내에서 핵종에 따라서 에너지 간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공명을 위해 필요한 진동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진 핵종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진 핵종으로 전이하는 현상을 우리는 레저넌스,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수소핵의 경우의 그런 진동수와 C13 핵의 진동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그 핵종이 가지고 있는 핵자기 회전비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톤 핵종이나 C13 핵종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지는 주파수가 그 핵종이 가지고 있는 라무 진동수하고 일치하여야 되는데요. 라무 진동수라고 하면은 핵스핀이 자기장 하에서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크기의 각 주파수, 앵귤라 프리퀀시를 가지면서 세차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진동을 우리는 라머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머 프리퀀시 또한 역시 가해지는 외부의 자기장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공명현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라머 진동수와 동일한 전자파의 주파수가 그 핵종에 흡수가 될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레저넌스,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1.41 테슬라의 경우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1.41 테슬라의 경우 수소핵의 라머 진동수는 60MHz가 됩니다. 근데 C13 핵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15MHz가 되겠죠. 이 수소핵에다가 60M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파를 가하게 되면은 이 수소핵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핵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각 진동수 오메가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진동수를 우리는 라머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톤이 세차 운동하는 진동수는 걸어준 자기장에 비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쪼여주는 파의 전기장 성분의 진동수와 핵의 세차 운동으로 생성되는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면 즉 하뉴가 하 오메가가 되게 되면은 이때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스핀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핀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핵이 쪼여주는 전자기파와 공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기장 하에서 몇 가지 핵이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 흡수해야 되는 주파수를 알아보게 되면은 프로톤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1.41 테슬라가 가해지게 되면은 공명 주파수는 60MHz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가 프로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C13 핵종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1.41 테슬라의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공명 주파수는 15.0MHz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에너지의 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각 핵종마다 고유의 이런 공명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방송사마다 라디오 주파수가 다르듯이, 예를 들어서 KBS, SBS, MBC가 다 라디오 주파수가 다른데,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 핵종의 경우에도 공명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자성 차폐, 다이아 마그네틱 실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톤 주변에는 원자과 전자 구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자 구름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로컬 다이아 마그네틱 커런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전자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역자기장이 이와 같이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외부장의 방향은 위와 같이 위쪽 방향으로 외부에서 가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회전하는 전자에서 외부장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반자기성 가리움, 다이아 마그네틱 실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핵종이 느끼는 유효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보다 약하게 되겠죠. 즉, 유효 자기장의 세기는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의 세기 H0에서, 그리고 회전하는 전자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 유도 자기장의 세기를 빼준 값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핵은 외부 자기장보다는 약간 낮은 자기장을 실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다이아 마그네틱 실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원래 이 프로톤 핵종은 1.41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은 아까 60MHz에서 공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톤 주변을 회전하고 있는 전자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 아주 자그맣지만 유도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유도장이 가해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핵종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약간 유도 자기장보다, 가해준 자기장보다는 약간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다이아 마그네틱 실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핵종은 실제 60MHz에서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왜?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실제 이 핵종이 경험하는 것은 약간 작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자기장을 조금 더 강하게 가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핵종은 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1.41 테슬라가 되기 때문에 이제 60MHz에서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외부에서 그려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실딩이 크면 클수록 더 커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업필드 쪽에서 시그널이 관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탄올이라고 하는 분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에는 CH3에 있는 프로톤 핵종이 있고요. 그리고 OH,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핵종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종류의 프로톤 핵종이 있는데, 이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 핵종의 경우는 산소가 전기 엄성도가 크기 때문에 프로톤에 있는 전자를 끌어가게 됩니다. 즉, 이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의 전자 구름은 이 CH3 메탄에 있는 전자 구름보다는 훨씬 작게 되겠죠. 즉, 메틸에 붙어 있는 프로톤이 더 실딩이 더 크게 됩니다. 즉, 실딩이 크기 때문에 업필드에서 시그널이 관찰이 되게 되고요.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메탄에 붙어 있는 프로톤보다는 디실딩이 되기 때문에 낮은 로우 필드에서 그 시그널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톤이 실딩이 되게 되면 업필드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디실딩이 일어나게 되면 다운필드로 옮겨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세기의 외부 자기장 하에서
수소액 주변의 전자 밀도에 따라서 각각의 수소마다 다른 고유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다이아마그네틱 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장 내에는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는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형성된 2차 유도 자장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실딩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딩의 크기는 핵 주변의 전자 밀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분자 내 각 수소마다 핵 주변의 전자 밀도는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명 주파수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MR 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서로 다른 수소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우리는 그 화합물의 구조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학적 이동도, 케미칼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을 가진 수소핵이 가지고 있는 공명 주파수의 차이를 우리는 케미컬 시프트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ppm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 물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NMR에서 사용하는 표준 물질은 테트라메틸실레인 TM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TMS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TMS에 있는 이 메틸기의 프로톤은 가장 차폐가 많이 되어 있는 수소, 즉 가장 전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수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차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필드 쪽에 시그널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TMS를 표준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TMS의 이동도를 우리가 0 ppm으로 해서 다른 프로톤 핵의 화학적 이동도 값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트라메틸 실레인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 테트라메틸 실레인에 있는 메틸기의 프로톤의 화학적 이동도를 우리는 0 ppm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델타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요,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브로마이드, 메틸 아요다이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염소가 브롬이나 요오드보다는 전기 엄송도가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전기 엄송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자 밀도를 가지고, 전자의 덴시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밀도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유도되는 자기장이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실딩이 크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딩이 크게 되면은 어필드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필드 쪽은 케미칼 시프트가 더 작은 쪽이 어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케미칼 시프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디실딩이 막 크면 클수록 케미칼 시프트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ppm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10의 6성 헤르츠로서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단위보다는 이와 같이 1ppm, 2ppm과 같은 작은 단위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pm 단위로서 화학적 이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케미칼 시프트 되는 정도는 디실딩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준 물질은 테트라메틸실레인이라고 하였는데요. 왜 TMS를 사용하는지 보게 되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잘 혼합이 되고, 그리고 매우 예민한 단일 흡수선을 가지게 됩니다. NMR에서. 그리고 공명 흡수선의 위치가 다른 유기화합물보다 가장 높은 어필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TM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MS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의 개수는 총 12개가 되어 있는데, 이 12개는 우리가 NMR에서 자기적으로 이퀴벌런트한 그런 프로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톤들은 다 동등한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죠. 동등한 프로톤이기 때문에 NMR 상에서 시그널을 하나만 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톤의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아주 높은 시그널이 간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출하기 쉽기 때문에 이 물질을 표준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0MHz NMR이라고 하게 되면요,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2.35 테슬라인 경우 차폐가 없는 수소핵의 공명 주파수가 100MHz인 NMR을 우리가 100MHz NM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100MHz의 수소핵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NMR 장치를 우리는 100MHz NM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폐 효과로 의한 TMS로부터의 이동도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크로르메탄을 가지고서 100MHz NMR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TMS로부터 532Hz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60MHz NMR을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TMS의 이동도 또한 319.2Hz로 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학적 이동도는 동일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기종에 따라서는 당연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파수의 이동값이 델타라는 개념이 되겠죠. 델타는 스펙트로미터에서의 메가헤르츠 단위의 프리퀀시, 분어 이동된 시프트된 헤르츠 값을 이야기합니다. 즉 200MHz NMR에서 1델타라고 하는 값은 200Hz가 될 것이고 500MHz NMR에서 1델타의 값은 500Hz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CH2CL2의 델타 값은 얼마가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CH2CL2는 100MHz NMR에서 532Hz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델타 값은 5.32 ppm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NMR의 그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 그 수소핵의 이동도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인 화학적 이동, 델타의 값은 우리가 어떠한 NMR 기기를 사용하든지 간에 다이크로메탄에 있는 프로톤은 항상 5.32 ppm의 케미컬 시프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적 이동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톤, 공명이 TMS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지를 기기의 기본 작동 진동수의 ppm으로 나타낸 것이 이 화학적 이동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MHz NMR이 있고 300MHz NMR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0MHz NMR에서 델타, 1델타에 해당하는 값은 60Hz가 될 것이고 2델타에 해당하는 것은 120Hz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300MHz NMR의 경우 2델타에 해당하는 값은 300 곱하기 2에서 600Hz가 되게 됩니다. 총 만약에 델타 10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300MHz에서 NMR에서는 델타 10인 경우 3000Hz를 이동하게 되고 60MHz는 600Hz를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0부터 3000까지의 그 폭이 0부터 600보다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이 NMR의 자기장의 세기가 큰 NMR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레졸루션이 좋은 그와 같은 NMR 스펙트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의 회전으로 인해서 매우 약한 자기장이 유도가 되게 되고요. 이 유도 자기장은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에 서로 수직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로막는 반자기장의 세기만큼 더 강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어야 그 핵종은 공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기 엄성도가 큰 원자에 의해서 양성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감소할 경우에는 화학적 이동은 더 낮은 자기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화학적 이동도가 다운필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왼쪽 변에 있는 메틸기가 있고 그리고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메틸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이퀴벌런트한, 케미컬리 이퀴벌런트한 화학 수소의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2개의 시그널이 NMR 스펙트럼 상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개 중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메틸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디실딩이 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낮은 쪽에서 이와 같은 피크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비해서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CH3에 있는 프로톤의 경우에는 이 O에 결합된 메틸기의 프로톤보다는 업필드에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핵자기 공명 분광법에 대해서 분광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